안녕하세요. JD 부장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AI 뒤처진 애플 세계 1등 자리 내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3년 9월 JD 부장구소 27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일본 통화정책 변화 시사 주식 올라가고 채권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4%, S&P 500 지수는 0.67%, 다우존스 지수는 0.25%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AI 뒤처진 애플 세계 1등 내줄까? 오늘 나스닥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잡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고 연준의 정통한 닉 티미라우스 연준 기자가 기사를 올려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꿈을 먹고 사는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들은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확인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해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하락의 요인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멈추면 낮은 금리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했던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일본으로 자금이 들어갈 것이므로 미국의 주식과 채권은 불리합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했으나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서 떨어졌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정책에 이어 중국의 외환 당국도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위해 방어에 나서며 달러 인덱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자 한국의 달러원 환율도 1330원대에서 1320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오른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도조라는 AI 슈퍼컴퓨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도조가 테슬라의 무인 자동차 시대를 열어 무인 택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가치를 높게 평가해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올렸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떨어졌죠. 이유는 테슬라의 도저 칩이 엔비디아의 A100 GPU보다 6배는 성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테슬라의 도저 칩이 엔비디아의 칩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면 왜 테슬라는 엔비디아처럼 도저 칩을 상용화해서 팔아먹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전망이 밝은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 그래픽 칩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테슬라가 도저 칩을 인공지능 서버용으로 상용화해서 판다면 시총이 2조 달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의 비중 확대 소식으로 어제만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전고점은 409.97달러입니다. 어제 10%가 넘게 테슬라가 올랐어도 어제 종가는 273달러입니다. 아직도 전고점 대비 약 33% 미칩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따라서 리밸런싱은 애플뿐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제 주가가 오른 것은 테슬라뿐 아닙니다. 메타의 주가도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모두 올랐습니다. 어제 오른 주식들의 공통점은 AI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플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애플 세계 최대 시총 자리 내줄 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니디엠이라는 그 투자은행은 LLM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은 패배자이며 지금 AI 시장에 뛰어든다 해도 이미 늦었다고 전망하며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인공지능 기업에게 내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차이는 10.4%로 아직도 애플이 압도적 1위입니다. 애플 아이폰 15 공개 임박 월가에서 일단 중립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와 애플 워치의 신제품 발표를 12일에 엽니다. 그러나 항상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열기 전까지 주가가 올랐고 신제품 발표
후에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이 신제품 발표회를 하기도 전에 애플폰 규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신제품 발표회 후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화웨이 관련 악재는 오히려 애플의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의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는 초도 물량이 100만 대도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완판된 화웨이 물량은 50만 대 정도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게다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을 쓴 만큼 미국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메이트 60의 프로 버전은 메모리 칩 부족으로 단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이트 60 프로의 목표 물량이 3천만 대 정도라면 중국의 애플 아이폰 15 판매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정도의 물량에 대한 메모리 칩 공급은 기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메모리 칩이 화웨이로 가는 공급만 막는다면 애플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애플의 주가가 V자 반등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 예측치는 지난번 CPI 예측치인 3.3%보다 높은 3.6%입니다. 이번에도 3.6% 이하로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기사에서처럼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면 CPI가 개판을 치지 않는 한 이미 올해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는 연준이라는 매크로보다는 전방이나 실적 그리고 악재 등의 개별 이슈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은 클라우드 없이도 자율주행차가 없어도 현재 시총 1위입니다. 애플이 시총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뺏길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예측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가를 보고 대응할 뿐입니다. 주식시장은 개인보다 1만 배 똑똑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예측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를 기망하고 망신 줍니다. 시총 1위가 바뀌고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측하다 망한 사람은 있어도 대응하다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설득 잘하는 법. TV 프로그램 중 100분 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주장만 토론 내내 얘기하다가 토론이 끝이 납니다. 만약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토론자가 다른 토론자를 논박하여 상대방을 이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TV 토론에 나와서 논박당한 상대방은 소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박당한 상대방은 과연 설득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논리와 말주변이 모자라서 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토론의 주제가 가치관의 충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찬반 문제, 낙태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등등 서로가 토론하는 주제가 가치관 차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말로써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이미 형성된 성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죠. 그렇다면 사람을 말로써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무지에서 비롯한 문제라면 설득이 가능합니다. 설득하려는 사람이 반대하려는 사람의 무지를 일깨워준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를 깨닫게 한다 해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거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이 틀렸는데 설득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부릅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패를 한 번 했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에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머리가 좋은 놈은 맞기 전에 피하고 머리가 보통인 놈은 맞고 나서 피하고 머리가 나쁜 놈은 맞고 또 쳐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실패를 하기 전에 예측해서 실수를 미리 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수를 한번 하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폭락장을 겪고 주가가 떨어질 때 자산을 지키려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수를 만나면 실수를 거울 삼아 매뉴얼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할 때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실수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머리가 좋은 놈처럼 맞기 전에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실수를 바탕으로 앞으로 겪게 될 나의 실수를 책을 통해 미리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 책을 통해 저자의 실수를 통한 해법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남을 잘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이득보다 상대방의 이득을 강조하면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너를 설득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는 일이 나의 이득보다 너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만약 제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이를 설득하려면 공부를 잘해서 네가 의대에 간다면 나는 의사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어서 남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 이득은 일 정도라고 치자. 그러나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이득은 나의 이득보다 100배는 더 크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설득시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이득은 현재 이득보다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설득보다는 집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TV도 없애고 아이가 공부할 때 부모가 책을 읽거나 더 나아가 아이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 말이죠. 사실 아이가 장래에 대해서 뭘 압니까? 직접 사회에서 깨져본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멋진 몸매를 갖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이고 심지어 불가능한 미래이지만 당장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당장 담배는 땡기고 폐암은 안 걸릴지도 모르는 먼 미래입니다. 성인도 다이어트와 금연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리고 담배를 끊고요. 당뇨에 걸리고 고생을 해야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좋은 영업사원이란 설득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젊은 카푸어에게 차를 팔아먹을 때 경차를 사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고차로 어떻게 싸게 외제차를 살 수 있는지, 비싼 외제차의 할부 이자가 싼 곳이 어딘지, 1년쯤 타다가 도저히 할부 이자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팔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다만 꼭 설득해야겠다면 나의 이득보다 상대방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책이나 남의 말 등을 통해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간접 경험만으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태도가 나의 성공을 부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세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AI 뒤처진 애플 세계 1등 내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세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